문다혜 씨, 그간 여러 가지 소문 또 의혹들은 많았지만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 이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었고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대 대선 막바지에 아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은 것 정도인데요. 당시 다혜 씨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버지께 푸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큰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신 행사 이후에 다혜 씨가 공개 활동을 하는 모습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주 활발하게 공개 활동을 했던 오빠 준용 씨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물밑에서는 다혜 씨의 가정사와 비공식 활동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었고요. 이따금씩 의혹 형식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엔 일본 산케이 신문이 문다혜 씨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다혜 씨가 부산외고 일본어과에 들어갔다가 중퇴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청와대의 반응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류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는 또 오빠 준용 씨와 달리 아직까지도 학력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혜 씨의 과거 활동에 대해 알려진 건 2000년대 중반 여행업체인 롯데 JTB에 입사해 근무했고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도 잠깐 일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 서 씨와 결혼한 건 20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혜 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 남편 서 씨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될 무렵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경위나 다혜 씨가 태국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뒷말이 나왔었습니다. 임기 중인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거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서 당시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의혹이 또 제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물론이고요.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는 조선일보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위인 서 씨에게 루스쿨 진학을 권유했으나 실패하면서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했다는 말이 돌았다며 대통령의 딸이 임기 중 외국으로 넘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고요. 또 다른 야권 인사는 서 씨가 친문 핵심 인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러다 전북에서 기업 및 정치 활동을 한 이상직 전 의원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이 해외 어디로 왜 갔는지 대선 캠프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해외 취직이 이루어진 것인지 도대체 문다혜 씨 가족은 대통령 임기 중에 부동산도 처분하고 왜 해외로 이주한 것일까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혜 씨의 거주지 논란 태국 이주뿐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뒤에는요, 자녀와 함께 이 청와대 관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것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독립 생계를 꾸린 대통령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당시 야권,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에서는 관저 테크 아니냐, 아빠 찬스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괜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용 같은 그런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 감아주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의 거주지와 과거 이력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인도 방문 때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던 2019년 7월 다혜 씨는 이미 태국으로 이주한 이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건데요. 인도 방문 당시 딸 다혜 씨를 언급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전 의원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한국 국민들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카레를 즐겨 먹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연설할 무렵 문다혜 씨는 해외 이주 상태였습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었다고 연설했는데 사실입니까? 이 밖에도 다혜 씨는 태국에서 돌아온 이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엔 문 전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 주요 사업들을 기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평산마을 책방도 다혜 씨가 주도했다고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부분 책방을 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단력 등 일종의 굿즈 사업들도 대부분 다혜 씨의 손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그다음 문 전 대통령의 그 책을 펴냈던 그 출판사가 딸인 다혜 씨한테 편집의 대가로 해서 2억 원을 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다혜 씨의 어떤 이력, 물론 뭐 이게 다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알려진 보도 속에서 나타난 다혜 씨의 이력을 보면 과연 이 책의 편집에 다혜 씨가 전문성이 있느냐. 또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과연 2억 원이라는 그런 거액을 대가로 받을 만하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들 속에서 검찰 문다혜 씨의 재테크 이력 이것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사인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 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전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고 검찰은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이 주택 매입에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다혜 씨는 이 주택에 살지는 않고 에어비앤비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21년 2월 9억 원에 매도해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뇌물을 활용한 재테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다혜 씨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격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제주도 한림읍 별장을 매입할 때 지불한 돈이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생활비들을 받아온 다혜 씨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출처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제주도의 별장 매입가가 3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았던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상직 전 의원 측의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서 씨의 급여 가운데 이 다혜 씨한테 흘러간 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 부분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 차원 대응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이 없는 죄 만들고 있다. 제2의 논두렁식이다. 이런 반발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딸 다혜 씨한테 5천만 원 건넸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교묘하고 악랄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 의원의 주장은 김 여사가 전 청와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 8월쯤이라서 이게 사위 취업 의혹과는 관련이 없고 5천만 원을 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전 청와대 직원에게 전달해서 친구한테 송금하도록 한 건 당시에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거의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대통령 내외가 바깥 출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윤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중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입니다. 근데 이걸 사위의 취업과 연결시켜서 마냥 뭐가 있는 것처럼 별개의 사건을 시차로도 4년 이상이 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 이런 야권의 반발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가 광풍으로 치달았던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었나는 건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검찰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라는 이름하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이사 10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구속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고 김정은에게 보낸 USB 내용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그렇게 조작한 사건, 북한 민간인들을 또 그 백주 대낮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또 울산시장을 억지로 당선시킨 사건, 이런 사건들 전부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을 빨리 조사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딸한테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한 거, 이게 수상한 뭉칫돈 거래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이 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근무를 했던 윤건영 의원은요. 그냥 엄마가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친구 시켜서 딸한테 돈 융통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예명한 사실관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수사는 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시켜주는 대가로 지금 사위 서 씨를 타이 이스트젯에 취업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 급여 내지 그 정착 비용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천만 원, 그것도 임기가 끝난 후에 나온 지금 5천만 원이 왜 등장하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의 초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해놓고 기소, 또 그 이전에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검찰발로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뭉칫돈 5천만 원도 실제 이 사건의 본류인 뇌물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없이 다혜 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이 발견됐다. 그 돈은 뭘까? 이런 식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뇌물죄의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 대한 수사가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건에 대한 수사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 다혜 씨에 대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좌 추적 과정에서 나온 돈 거래, 그리고 수상한 돈 거래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지금 주변을 압박하게 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 이게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타겟은 조국과 노무현,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문재인인데, 그 과정에서 주변을 남김없이 털고 사건의 본류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엮어서 부도덕성과 국민 비판 여론을 만든 다음에 결국에 포트라인에 세우고 기소하는 것까지 지금 그것만 보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이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그 과정까지만을 보고 있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조국 이 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만 해도 사실 딸의 어떤 불법적인 돈 거래 사실, 외국환 거래 사실이 있어서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그런 생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가 진척을 거기서 그만두어서 그렇지, 어쨌든 딸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그 당시에 벌금 형인가를 받았다. 이 점 지금 여권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부인과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뭐 2심까지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부당했던 것이냐, 이걸 두고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권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소스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시국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해 주신 5천만 원 거래 같은 경우도, 아니 비서를 시켜서 은행 업무를 보게 하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하면 되지, 제3자를 끼워 넣어서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석연치가 않죠.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돈의 출처를 감춰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구한테 송금했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는 돈 거래를 할 때 이상하게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관여되거나 또 청와대 행정요원, 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이었죠. 그 행정요원이 관여되거나 또는 뭐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가? 당연히 국민적인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그 운명이라고 하는 책값이 19,8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의 대가로 문다혜 씨에게 출판사에서 2억 원을 송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세보다도 아마 비슷하거나 어쩌면은 더 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송 변호사님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또 이 얘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돈을 보낼 때 거기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검은 돈이면 굳이 김 여사 이름을 썼겠느냐. 결국은 정당한 돈이고 정당하게 돈을 보낸 거기 때문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밝힌 것이다. 또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